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1교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고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요, 2번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죠.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뒤에서 잠깐 살펴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요. 환기나 습도, 온도, 소음, 청소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요. 소방기구도 점검하시고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 등을 사용해서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요.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에는요. 이에 회복과 구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해서 노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되겠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요.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 급식으로 개별화된 식단을 운영하셔야 되겠고요. 의학적 판정 없이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9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옴은 대상자와 돌보는 가족만 치료를 받게 한다. 2번 대상 포지는 수포를 긁어서 빨리 건조되게 한다. 3번 결핵은 과거의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된다. 4번 머릿니에 감염된 대상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5번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면 음식 조리가 가능하다.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죠. 머릿니에 감염된 대상자의 베개나 모자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옴은 대상자와 돌보는 가족만 치료를 받게 할까요?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상 포지는 수포를 긁어서 빨리 건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으셔야 되겠죠. 3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은 대상 포진입니다. 5번 볼게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면 음식 조리가 가능할까요?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시고요. 회복해도 2, 3일간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1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 쉽다.
2번 초기에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 3번 가벼운 질환에는 의식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4번 경과가 짧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1번은요,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 쉬울까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죠. 2번, 초기에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증상이나 경과, 예후 등에서요,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죠. 3번, 가벼운 질환에는 의식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나타납니다. 4번은요, 경과가 짧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울까요? 경과가 길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11번, 대상자가 속쓰림 증상이 자주 나타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염제를 자주 복용한다. 2번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절대적으로 금연하도록 한다. 4번 위 점막 보호제 복용을 금지한다. 5번 위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절대적으로 금연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요,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면 위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요, 속쓰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위점막 보호제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점막 보호제를 복용하셔야 되겠죠. 5번은요. 위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정보 전달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대상자를 돌보는 것은 1번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한다. 3번 대상자의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4번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한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시는 것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1번은요.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3번 대상자의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이죠. 4번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요.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은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죠. 대상자 편들어주는 것은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13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량의 식사를 제공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자녀 식이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주기적으로 하제를 사용한다. 5번 규칙적으로 복부 근육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규칙적으로 복부 근육 운동을 하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겠죠. 1번은요 소량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3번 자녀식이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죠. 4번은요 주기적으로 하제를 사용할까요? 처방에 따라서 하제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어때요?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섭취하거나 식물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대상자가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에 마사지를 계속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당을 요구한다. 2번 만족할 때까지 마사지를 제공한다. 3번 요양 서비스 시간에 적절하게 급여 내용이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5번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온다. 5번 모른 척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요양 서비스 시간에 적절하게 급여 내용이 분배되어야 함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당 요구하는 거 아니죠. 2번 만족할 때까지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도 대처 방법이 아니겠죠. 4번 볼까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온다.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 모른 척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니겠죠.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